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7월 5일 1호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단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벌써 이제 2015년 상반기가 끝났고 하반기입니다. 그럼 이제 또 곧 있으면 휴장철이에요. 휴장철인데 2015년도 휴장도 대충 계획이 나온 거 보니까 이 7월 월말부터 이제 격주로 한 개씩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부산이 맨 먼저 쉬고 제주, 서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격주로 쉬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어쨌든 뭐 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 근래 거의 여름휴가가 없어가지고 제주하고 이제 부산하고 했을 때 부산이 좋은 친구들은 부산 현장으로 내려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가 좋으니까 제주도로 내려가서 또 예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요것만 이제 틀릴 뿐이지 가긴 갑니다. 그런데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뜻맞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냥 바다 구경 한번 하고 오는 거죠. 뭐 딴 거 없어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말도 있듯이, 자,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자, 좋은 휴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휴가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주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도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인데,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부산 강역시장배가 펼쳐지고 있는데, 서울에서 내려간 말들은 별 볼 일이 없어. 부산 말들의 한판 승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상 경주 그랑프리의 전처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산벌 최고의 마필들, 경부대로 벌마있고 뭐 이런 마필들이 다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타 역시도 그 경주를 부산 경마 메인 승부처로 잡아봤습니다. 자, 멋진 적중 기대하면서, 자, 이번 주 일요 경마 재밌다! 그리고 배당도 좋다! 자, 그리고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타와 함께 공부하는 일요 경마, 공부하는 엉뚱생뚱 경마 방송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지 1경주입니다.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왜 승부처로 선정을 했느냐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당일 배당판의 뚜껑이 딱 열리면 2번 불꽃당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곽 게이트에 8번 명성제구, 그 다음에 9번 달항아리, 요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릴 겁니다. 골고루 팔릴 것 같은데, 2번, 8번, 9번 세 마리 중에서 만약에 입상마가 나온다면 강타는 틀리는 첫 번째 승부처예요. 강타가 노리는 승부 마필은 이들 인기마가 아니라 충마는 따로 있습니다. 왜 충마가 따로 있느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분명한 예상이 강타가 모토잖아. 그럼 왜 인기마가 못 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일단 첫 번째, 느린 편성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고, 두 번째, 출전마 대부분이 종마 뚝심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들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1200입니다. 그러면 인기마로 팔리는 2번 불꽃당자나 8번 명성제국이나 9번 다라가리에 하자가 없는, 그야말로 빠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입상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자, 일단 인기마 중에서 제일 완빠뜨로 보는 마필은 당연히 2번 불꽃당자예요. 지금 이 마필을 서승훈이가 있었으면 서승훈이가 탔을 텐데 서승훈이가 없죠. 그러니까 4주의 승부 기승인 서승훈이가 없다 보니까 요 마필은 이제 문세영 기세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2월달에 거세를 하고 출전을 하면서도 그렇게 아주 말이 쌈팍하게 좋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고 능력 측면으로 왔을 때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인 마필 능력 자체는 출중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2번 불꽃당자는 이 편성에서 가져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8번, 9번이 매달리는 게 아니라 강타만의 충마, 강타만의 분명한 이유가 되는 충마를 놓고 때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첫 번째 승부처다. 그리고 강타만의 충마를 놓고
때려보겠다. 저배당은 당연히 없겠죠. 2번, 8번, 9번 요 조합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다음부터 이제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서주에서 이빨을 아주 많이 풀질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량이 너무 길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치고 저도 지쳐. 그래서 짧게 가기로 했어요. 자, 이류지 이경주인데요. 자, 일단 정계상 1번 드리모스, 그 다음에 9번 별빛이나, 여기에 3번 미소찬, 이상 3두가 정계상 1, 2, 3를 형성할 수 있는 흐름인데, 1번 드리모스가 과연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이 아직까지도 미비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1000m면 모를까 1200은 그렇게 큰 기대를 갖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9번 별빛이랍니다. 선입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된 이유는 없어 보이고 9번 별빛이라는 이 편성에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 자, 그래서 9번 별빛이라는 오히려 1번 드리모스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은 3번 미소찬인데 요놈을 대가리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왜? 1번 드리모스도 데뷔에 2번의 경기를 치렀지만 아직까지 지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하고 거리가 또 1200에 첫 도전을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 자, 이 9번 별빛이라는 아직까지 좀 많이 뛰어본 말필이죠. 지금 현재 7전을 뛰는 동안 빵빵생이니까 지켜볼 때까지 지켜보는 게 원칙이고, 3번 미소차는 지난번 경주 때 입상을 했고 또 이 데뷔 2번의 경주에서 선취입력이 고른 경주력 향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당연히 3번 미소창이 보다 대가리급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미소차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 이제 4번 베스트킨이라든지 5번 위즈스파크라든지 9번 별빛이나 이런 마필들의 후차 각축전이 예측되는 경주이고, 이 중에서는 3번 미소차를 가장 강력하게 읽어주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3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빰. 왜 이렇게 오전장에 일찍 준메인을 잡았지? 강타야 졸려 죽겠는데 일찍 나오라는 얘긴가? 일찍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일찍 나오라고 그랬다가 틀리면은 그냥, 저희 팬들은 대개 기본 그 연령층이 한 50대 후반인 것 같아요. 55세에서 제가 보기엔 4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까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쪽에 제 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여자 팬들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나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팬들은 옛날에 많았는데, 석범이나 이제 이런 친구들,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방송을 할 때나 또 옛날에 이렇게 서서 방송했을 때, 칠판에다 강의하듯이 써가면서 했을 때는 제가 그때는 좀 멋을 냈었죠. 멋을 좀 많이 내면서 방송을 해서 그런지 그때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아저씨처럼 하니까 여성 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일단은 이 편에서 누구를 가장 기대치를 높게 맞을 수 것이냐. 이번 준메인 선거초에서 기대치를 높게 맞을 수 있는 마필. 일본 순살가치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공백 후 근간 2번의 경주. 공백이 약간 있었지, 공백이라고 할 것도 없죠. 주행 불안으로 인해서 제거를 받고 출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주행이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마필 능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본 선살 가치를 인정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번 편성도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없습니다. 13번 완벽고라든지 5번 인수제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을 모색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그래도 일본 선살 가치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종반 탄력도 같이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손살 가치가 그래도 이 편성에서 가장 나은 동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 부러졌던 마필이긴 한데 지난번에 이제 배당이 터졌죠. 이 편성에서 일렉스타하고 여유킹. 이때 당시에 제가 여유킹을 얘기를 하고 병신이 아유 수백 향도 잘라버리고 그랬는데 이때 인기 1위가 뭐야? 장산 타이거. 얘를 자르지 못해가지고 또라이. 그러니까 본 예상대 2위를 다가리 놓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10을 놓고 또 하는 바람에 이걸 못 맞힌 경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부터 슬럼프가 온 거야. 이게 언제냐? 6월 20일이잖아. 이때 슬럼프가 오더라고. 완전히 짜증이 머리 끝까지 가가지고. 이때 이거 맞히는 거였거든. 2위를 다가리 놓고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쏜살 가치가 이때 이제 헤맸는데, 이때는 빠른 데이스였고요. 이번에는 편성 자체가 틀립니다. 일본 쏜살 가치를 강하게 노리면서 중매인 생고쳐 중매단 단통으로 한번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중매단 단통이 가능한 그런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1위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어느 정도 입상 가능성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자, 외곽 게이트에 11번 휘즈로드라는 마필입니다. 휘즈로드. 강기라는 병력을 갖고 있었네요. 자, 5월 30일날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500다만짜리가 넘는 거세마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조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종반 탄력만큼은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데뷔전 시 1200에 출전을 해서 멋지게 우승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 기본적으로 종반 뚝심이 괜찮아요. 그래서 1400으로 늘어났다 해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왜? 이 무게감이 있는 마필이니까. 어쨌든 11부 슈즈로들은 이 편성에서도 잠재력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9번 벌칸입니다. 왜 여기서 조한별이를 태어났을까요? 조한별이 공백 이후에 지금 인봉촌 쪽에다가 지금 좋은 거 많이 밀어주거든. 제가 봤을 때. 얘가 이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아. 조한별이가 제 얘기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백이 있었으면 그 목마도 좀 타면서 전혀 엇박자. 말을 밀지를 못해. 그리고 인기만 태워줄 때 기다리는 거야 뭐야 꼬마가. 그런 걸 타고 들어와야 인기만을 타는 거지. 그 기회를 그렇게 주는데 대놓은 말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정정이 이런 애들만큼도 못하잖아. 무슨 숟가락으로 밥 때려줄 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가 완전히 쫄딱구도 아니잖아. 말 타기 싫으면 그만해야지. 왜 인봉춘 쪽에서 착하신 분이 말 그렇게 많이 밀어주는데도 왜 말을 개떡같이 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성의 없이, 너무 생각 없이 타더라고. 공부도 한 자도 안 하는 것 같아. 복귀도 좀 떠보고, 딴 사람 어떻게 타는지. 꼬마 기수가, 젊은 기수가 다른 게 뭐야. 패기가 있던지 뭔가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내 말은 무조건 간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말 상태 좋다. 간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흐리멍텅한 것 같아요. 그냥 벌칸은 왜 조한별이 태어났는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1번 휘즈로드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일상 가능권 전략이면 분명하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열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톱 오브 더 라인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일단 베이팅권에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강타 역시도 거의 충만값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인데 문제는 상대를 압도 못하는 이 편성에서 선행형 마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편성에서 선행을 나가면 상대를 압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훈련 패턴이 워낙에 좋고 또 경주는 그 데이터 패턴도 굉장히 성취력이 동반상승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2번 톱 더 라인은 이 편성에서 될 것 같습니다. 상대만은 오버 샌드킹이죠. 보나마나 샌드킹이죠. 왜? 원체 추임력이 우수하고 지난번 경주시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냈으니까 2번 5번 단통으로 팔릴 수 있는 경주. 단통으로 또 승부를 해야 되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주얼리 파티라는 나는 배팅권에 충막감으로 팔릴 놈이 버팅기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사실상 이렇게 세다고 생각을 했던 마필이 아닌데 근간에 지금 4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지난번 승군전에서도 1400m에 첫 출전하는 가운데 선입전개를 펼치는 가운데에서도 종반 추임력의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그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자, 5번 주원이 파티는 뭐 이 편성에서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 상승세를 일부러 꺾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을 시켜서. 자, 그래서 5번 주원이 파티는 이 편성에서 강력한 축이다. 자, 여기는 사실 단통이에요. 이미 단통이 능력상으로나 편성상으로 봤을 때 메이드가 되어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단통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승부처인데 그 단통의 배당에 상관없이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왜?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이고 여기서 또 배팅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승부처이기 때문에 오경주는 제대로 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 경주는요, 원래는 이제 승부처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1번 청춘열차하고 4번 가든 파티는 일단 가자는 가겠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능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1번 청춘열차는 선입전개도 되고, 예, 능력상으로 보면은 예,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패턴이 깨어진 놈이라서 그렇게 손질이 확 가진 않았습니다. 얘를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4번이 가든 파티도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나는 배당권 전력으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만 얘도 아니다. 자, 5번 지봉스타입니다. 얘가 대가리 맞죠.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지난번 교육시 졸전을 펼쳤지만 원래 이 지봉 시리즈들이 그래요. 지봉 만세는 지봉 스타든 뭐 이렇게 지봉 시리즈들이 꾸준히 잘 가요. 꾸준히 잘 가다 이것도 조창욱이가 대가리 팔리고 지난번 경주 때 요거 한번 빠진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요 마필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고 이번에 김용건 등짝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김용건 기수는 이번에 승부입니다. 왜? 이 1급 기수나 특급 기수들은 문세영이도 이번 주 승부예요. 왜 그러냐면 월초에 이빠이 때려놓습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받아먹어야 되는 승수라는 게 있거든. 그 승수를 챙기지 못하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입상에 성공을 한다고 자기가 벌 수 있는 만큼 마찬가지 우리들도 개인 사업자고 예, 뭐 기술도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조교사도 개인 사업자 관리사도 개인 사업자 조교부도 관리 사업자 개인 사업자 다 개인 사업자들이야. 그러기 때문에 월말에 가면 문세영이가 좀 안 가고 이럴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할 만큼 승수가 올라가 버리면 세금 관계가 있어서 승수를 넘겨줄 수도 있고 조금 덜 탈 수도 있어. 그런 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두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적게 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 지봉스타의 김용근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경주 외적인 면이지만 충분히 알아둬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배팅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것저것 다 궁리를 해야 돼요. 예, 단편적으로 능력만 갖고 되는 게 경마가 아니니까 경주 외적인 요소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6경주입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이 정계산 선행을 갈 수 있는 1번 킹크리켓과 3번 PK캡, PK 캡틴, 2번 WJ 이런 마필들이 눈에 띄죠. 1번 킹크리켓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기력을 보여주며 다소나마 지난번 경주 때 주행불안으로 인해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쳤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행이 좀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이제 선행을 가야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관장 선행도 갈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고 주행이 불안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그 주행 불안과 기복을 선행이라는 요소로 풀어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 킹크리켓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거든요. 자, 이번 WJ입니다. 요건 좀 불안하게 봅니다. 요건 좀 불안하게 보고, 어차피 1번 킹크리켓이 좀 나아 보이고, 2번 WJ보다 오히려 이제 3번 PK 캡틴이 좀 나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뭐 능력차는 아주 미세하니까, 대가리 안 놓고 양방으로 때리던가, 이렇게 그냥 한 방 때리고 한 번 받치던가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1번 킹크리켓, 그 다음에 전 3번 PK 캡틴이 좀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빠! 요 경주는 작심 베이당을 노리는 강타의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당일 배당판에서는 어떤 말들이 팔릴까요? 3번 상승주니어가 팔릴 거고 9번 삼다공주 같은 마필들이 팔릴 겁니다. 당연히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3번 상승주니어는 안 보던가 자르던가 방어 막걸리로 가져갈 생각이고 9번 이 삼다공주 역시도 그나마도 3번 상승주니어보다 조금 더 세게 봐요. 그래서 배팅권의 현재로서 그래도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피는 9번 삼다공주인데 삼다공주 역시도 단통으로 때리거나 그런 마필이 아니라 받치는 맞고로만 인정을 한다. 야 강타야, 삼다공주는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생바닥을 때렸고 반대로 3번 상승주니어는 근간 2번의 경주에서 2연승을 구가하고 있는데 3번 상승주니어는 자르거나 받치기고 9번 삼다공주는 그나마도 배팅권에 무조건 안고 가는데 얘도 받치기다. 그러면 두 마피는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9번 삼다공주가 더 세다는 얘기냐? 맞습니다.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상승주니어는 이 편성에서 덜덜하게 본다. 그러면 이 편성의 충만은 따로 있다는 얘기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이 터진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심 배당을 노리는 준메인 승부처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중에서는 9번 삼다공주는 받치기로만 가져간다. 그러면 단통이 따로 있다는 얘기네? 네, 있습니다. 그 마필이 배당이 얼마나 나와? 50배 단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넣고. 자, 그러면 코리아, 나도 그걸 따라갈게. 따라오십시오. 저도 자신있게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3경주 준메인 승부처, 작심 배당을 누리는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7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호경마 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 빠! 자, 준메인에 이어서 메인 승부처로 갑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필은 2번 개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뿅뿅뿅, 봄나들이 갑니다. 자, 2번 개나리입니다. 캐나다산 7,3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 야, 말이 있는데, 주행검사를 보니까 초반에 좀, 추열이가 좀 늦게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쫙 밀어줘. 야, 밀어주는데, 주폭이 쫙, 선두권. 그러니까, 추열이가 생각하는 게 이거야. 야, 직선에서 이거 밀었다 하면은 날아가겠다. 로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가. 자꾸만 가니까 어떻게 보면 뒷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왜? 이미 발주와 동시에 그 정도의 주폭과 추진력이라면 밀었다 하면 난리가 나게. 개난리가 아니라 개난리. 이렇게 개난리로 바뀔 것 같아. 아, 말 좋아요. 잠재력이 있어 보이네. 굉장히. 이 편성에서도 개난리는 빼면 안 돼. 개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번 개난리는 이 편성에서 메인 승부처에 꼭 가져가야 되는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주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개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자, 1호 7경주 2번 개난리입니다. 자, 메인 승부처의 개난리는 꼭 가져간다. 배당으로 빵! 하고 터뜨린다. 자, 부산경 4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승부처는 아닌데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배당도 나올 것 같고.
일단 선행형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면 종반 뚝심형 마필들을 강하게 보는데 8번 대루시대를 제일 세게 봅니다. 자, 문중원이는 우리 부산에서 보면은 사연이 있어야만 가는 애 같아. 그러니까 왜 기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 호주까지 유학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유학을 갔다 와서 더 못타요. 초창기 때 2조 마방에 있을 때도 2조를 안 가고 다른 마방을 갔으면 문종원이가 좀 탔을 것 같은데 2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도 해발댁 마방이에요. 해발댁 팔리면 안 가고 안 팔리면 배당이고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8번 대로시대라는 마필이 이 편성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왜 가능해? 예, 느린 편성의 종과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번 대로시대는 이 편성에서 뭐다? 대가리급으로도 읽어줄 수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은 7번 살아있네입니다. 이 마필도 이제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살아있네. 요 마필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그래서 8번 대로시대를 제일 세게 보고 그 다음에 7번 살아있네. 이런 마필들을 강하게 보는 부산교차 4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8경주. 자, 이 편성 자체도 기본적으로 어떤 편성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전개상으로 보면은 5번 더블 럭키가 선행을 가고, 여기에 3번 강자 임영과, 자, 여기 2번 골드 마운틴, 이런 마필들이 따라가고, 7번 헬로피스까지도 선입 전개가 가능한 편성이다. 자, 그렇다면, 거리가 1400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선행 일변도의 마필은 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골드 마운틴.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선행이 아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며 자,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고 이번 경주 이제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인데 야, 이 마필은 생각보다는 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3월 달에 거세를 하고 나서 전반적인 능력 자체가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고도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2번 골드 마운틴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 4번 대대장입니다. 임기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요 마필의 능력은 어느 정도 끌어낼지 저도 궁금합니다. 요거는 사실 박은원, 이상혁이가 타던 말인데 그때마다 입상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 외의 기수들이 기승을 했을 때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지만 패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4번 대대장도 이 편성에서 재미나게 보고 싶고 자, 다음은 이제 5번 더블 럭키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승군전에 1400m에 첫 도전을 했는데 초반에 선행력을 선포 강행을 하면서 선입전개를 하니까 종반 타격이 급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며 아쉽게 3척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덜덜하게 갔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2번 골드 마운틴, 5번 더블 럭키 이런 마필들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 이 조합 자체가 왠지 모르게 연대 관계가 성립되는 조합이거든요. 연대 관계가 성립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 조합상으로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외곽 게이트에 또 9번 불곡산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이제 장기 휴양을 하고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서서히 예전의 기량을 밟아가고 있는 마필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선행력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고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57kg 야, 좀 무겁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 9번 불곡산은 예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일단 2번 5번 조합이 아니라면 그 중심에 4번 대제장이 갈 거냐 9번 불곡산이 갈 거냐 이런 걸 잘 유추를 하셔가지고 2번 5번 조합은 연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능력상으로 우위를 보여주지만 한 마리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겠는데 그 부분을 잘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이자 부산강역시장대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1호 경마 중에서 가장 맥시멈으로 강하게 붙어봐야 되는 경주다. 자, 이 경주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강자의 수성이냐
아니면 실외 강자들의 이변이냐, 탈환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이기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벌말꿈은 잘라요. 선행을 가던 말던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가서 부러지던 말던 그것도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이미 기가 꺾였고, 이 편성에서는 안 되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말꿈의 스피드를 다른 놈들이 다 어느 정도는 경쟁력을 갖고 있어. 그리고 뛰어봤기 때문에 그 스피드를 알아. 그래서 다른 놈들이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초반에는 워낙에 빠르게 뛰니까 그 스피드를 감당을 못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지. 여타 마필들의 스피드도 다 그만큼 올라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무기가 하나잖아. 무기가 선행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다른 놈들은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취입도 되는데 얘는 무기가 하나. 자, 일단은 4번 경부대로 안 될 이유는 없다. 안 될 이유는 없다. 가자는 간다. 하지만 얘가 충만한 단통은 아니다. 왜? 왜 하냐? 60kg 당던 놈이 58kg고 그랑프리 먹었지. 또 금강의 대상경주도 먹었지. 얘가 왜 아니야? 부산 양현시장들 노리고서 일부러 적절한 휴식까지 취하고 나오는 놈인데 얘가 왜 하냐? 승부를 하려고 나오는 건데 훈련 상태도 최상인데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근간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자유로운 성장을 보여줬단 말이거든요. 근데 근간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소폭이지만 경주력에 핑퐁을 쳤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정 거쳤으니까 이번에 끌어내는데 당연히 끌어내니까 능력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일상이 가능한 전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자는 가는 말인데 이렇게 기복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마필 자체가 피로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투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딘가가 아프거나 어딘가가 피로가 있는 거야. 그래서 4번 경부대로는 대각이나 단통으로 좀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근간에 이제 조금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UCC 메인 승부처는 어느 마필이 팔릴까? 배당판에서는 4번 경고대로나 8번 벌말꿈 이런 마필들이 좀 팔려주길 바래요. 팔리면은 잘라버리던가 아예 받치기 정도로만 아주 가져가지 충만한 단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주도 그런 마필들이 좀 팔리면서 배당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어쨌든 4번 경구대로는 안 끊어가지만 이놈을 축이나 단통으로 때려볼 생각이 없고 중배당 단통 이상의 경주고 8번 벌말꿈은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산교차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번 아줄바이어입니다. 선입도 되는 당점을 갖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선행과 선입으로 가면서 보여줄 것이 더 많은 마필인데 57.5를 받았네요. 자, 1700이기 때문에 부중이 높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보다는 능력에 비해서 입상운이 좀 덜 따라주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3번 아줄바이어는 이 편에서 가져는 가야 된다. 자, 여기에 9번 일기당천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3차가 났는데요. 사실 그게 물어보고 싶네. 네가 최선을 다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9번 일기당천도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편성은 3번 아줄바이오와 9번 일기당천 요 마필들의 기본 막권 정도는 인정을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6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요 경주도 누가 팔릴까요? 당일날 1번 하이파이브가 팔릴까요? 아니면 3번 액션이 팔릴까요? 액션이 팔리겠지. 액션이 팔리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편성에서 액션도 그렇게 아주 세게는 안 봐요. 왜 그러냐? 이 판때기를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대끼리가 오는 그 그림이 아닌데, 또 내지는, 이경주는 능력만 하고 해더라도 얘가 들어오는 편성이 아닌데,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편성의 맥을 잡고 편성을 읽어야만 적중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거기와 일단락 매치가 되는 부분인데, 전 3번 액시온이 이 편성에서 오는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간윤식 꾸준한 경제력 성장으로 인해서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가장 6급의 형성을 하고 있고, 특히나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번 액시온이 이 편성에서 강하게 팔리겠지만, 얘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받치는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받치는 정도로만 가져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배당권 전력들이 선전을 하면서 이변 연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 편성이 아니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번 액시온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지만, 이놈을 충만한 단통이 아닌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번 경주에 능력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놈들은 배당이 터트리는 보편권 마필들의 선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 부산경차 하이라이트 승부처럼 제가 보는 경주시에 작심 배당 A급 승부처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종합제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경주에서 기본 막권 배당 자체가 30배 이상, 최하가 30배, 그 다음에 최고는 999까지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딱 3마리 갖고 때리는 부산 한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 제10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끝장 승부처까지 왔습니다. 자, 9번 천년 동안입니다. 흑기사를 안 타고 천년 동안을 탄다. 2000m였으면 아마 흑기사를 계승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거리가 1800이다 보니까 9번 천년 동안을 계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 경기도지사배와 동아일보배를 모두, 자, 요 마필을 타고 세영이가 연장으로 먹어놨고, 지난번에 이제 뚝선배에서 석패를 내긴 했지만, 사실상 그래도 잘 뛰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9번 천년 동안은 문세영 기사는 아주 앙상부를 읽어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문제는 훈련량이 많이 줄어드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문세영 기사가 직조를 했기 때문에 요 마필이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9번 천년 동안은 이 편성에서 당연히 읽어줄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흑기사를 볼 것이냐, 이런 게 관건인데, 저는 안 보고 싶거든요. 그럼 이 편성에서는 어떤 말들을 볼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강타가 보는 견지에서는 쓰고 있는 복병거, 그 4번 천만 같은 마필들, 사실상 이제 승군전인데, 이런 마필들이 이제 올 수가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어찌됐든 올라오는 마필들도 무시할 수가 있는 편성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끝장 승부처는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심엔 9번 천년 동안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강타가 준비한 일요경마 경마 방송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제는 주사위는 던져줬고, 자, 이제 최종은 어떻게 이기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배당으로 이기느냐,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강타 현장에서 더욱더 최선으로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